안녕하세요. 중년연애 아카데미 수석 코치 수빈입니다. 오라버니들은 지금까지 몇 명의 여성과 몇 번의 잠자리를 해보았나요?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도 있고 경험이 아주 많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평균적으로 사람은 한평생 몇 번의 잠자리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선 섹스라는 것은 혼자 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평균적으로 일평생 몇 번의 잠자리를 가지는지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연애 상대, 부부관계, 외도, 시대의 흐름 등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들과 같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오래된 킨제이 보고서에 따르면 남자는 55세가 될 때까지 평균적으로 3,700번의 잠자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인간의 기대 수명을 83세로 보았을 때 죽기 전까지 평균적으로 가지는 성관계의 횟수는 5,700회 정도로 추산되었습니다. 아마 옛날보다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몸이 좀 더 연장되면서 평균 횟수가 많이 늘어난 것이겠죠. 또한 이 자료는 서양인을 기준으로 실시된 조사이기 때문에 개방적인 서양 문화권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우리나라는 아마 평균 횟수가 이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통계가 있는데요. 2016년도에 라이나 생명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 한국 부부 중 36%가 섹스리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이 되면 44%로 그 비율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약 5,000회 정도 되는 이 잠자리 횟수를 도대체 누구와 채우는 것일까요? 그만큼 중년의 불륜과 외도가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 전에 부부의 섹스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다뤄볼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사 결과처럼 정말 많은 중년 부부들이 섹스리스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 비율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각방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죠. 비록 같은 집에 있더라도 항상 다른 방에서 각자 지내고 잠도 자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몸의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각방 부부를 쓰는 사람들 중 65%가 섹스리스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는 정상적인 합방 부부보다 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각방 부부들은 성생활 불만족도도 매우 높았는데요. 43% 정도로 합방 부부보다 3배나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섹스리스니까 당연히 각방을 쓰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각방을 쓰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부부가 한 침대에 같이 자는 것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주 전통적인 문화입니다. 아무리 개인주의가 만연했다 하더라도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것은 이런 안 좋은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섹스리스 부부들은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낮았는데요. 1점부터 10점 만점 중에 보통 5점 정도로 생각을 하며 마지못해 부부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부간의 성생활이 단순한 쾌락을 떠나 서로의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서로에 대한 애정, 존중, 배려 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잠자리에 대한 만족을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남성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할 때마다 반응이 없어서 목석 같다. 재미가 없다. 와이프는 더 이상 잠자리에 대해 관심이 없다. 잠자리를 싫어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면에 여성분들은 남편이 너무 일방적이다. 다짜고짜 달려들기만 한다. 배려 없이 본인의 쾌락만을 위해 나를 이용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남편이 술에 거하게 취해 들어와서 덤벼들 때는 뺨 한 대를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서로 너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서 연애 초기에 했던 서로에 대한 배려, 설렘, 긴장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 서로 이기적으로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서로 간의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몸도 멀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가 아닌 다른 외부에서 만족을 찾게 되어 외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남편은 불륜녀와 최대한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늦게 들어오고, 와이프는 남편이 출근하면 불륜남을 집으로 들이는 것이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경우 외도 경험이 있냐는 질문의 절반 이상이 그렇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2명 중 1명은 외도 경험이 있다는 것인데요. 외도 경험자 중 지난 1년간 외도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전체 평균은 47%, 60대 이상은 60.5%였습니다. 전체적으로 50대 이후 외도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지난 1년간 외도했던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의 파트너 수는 전체 평균치와 비슷합니다. 흔히 60대 이후는 파트너를 쉽게 찾지 못할 것 같지만 2명 이상의 파트너 비율이 다른 연령층과 비슷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노년층의 외도는 안정적인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쉽게 파트너를 구할 수 있는 성매매를 중심으로 여러 명과 관계를 갖는다는 위험성이 내포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부간의 섹스리스 같은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중 하나가 요즘 시대의 대부분의 부부들은 부부 문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감정의 교감도 없고 서로 같이 하는 취미 등 서로 공유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을 매개로 한 관계 형성밖에 되질 않는 것이죠.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식마저도 성인이 되어서 출가하여 독립한다면 그 매개체마저도 사라져서 정말 서로 간에 그 어떤 교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간의 문화는 문제가 터진 후가 아닌 신혼 초기부터 꾸준하게 해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쌓아온 부부간의 유대는 쉽게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또한 이러한 상황은 권태기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권태기가 왔을 때 해볼 법한 방법들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들에 의도적으로 변화를 주거나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서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색적인 곳에 데이트를 하러 가본다던가 색다른 곳에 여행을 같이 가본다던가 서로 같이 특별한 취미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 또한 가끔은 야외에서도 해보고 해보지 않았던 체위를 시도해본다던가 가끔은 도구를 사용해보기도 하는 변화를 주면 좋습니다. 서로 애정이 넘치고 오랫동안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일평생 평균 잠자리 횟수 5,000번을 넘기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이 죽기 전까지 평균적으로 경험하는 잠자리 횟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해봤냐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얼마나 만족스러운 경험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